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해드릴 거는 요 3일선 매매의 매수 포인트 요거를 기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걸로 이제 저는 매년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분 차트에서 어떻게 이제 제가 잡아내는지 그걸 한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매매법으로 저는 연간 수익률이 100% 이상 나올 때가 있었는데요.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기간별 수익을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여기 2018년도 연간 매매한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100%가 넘게 나왔던 건 제가 잘 하는 그 매매법, 기법 한 가지만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요 매매법이 351선 매매입니다. 요 351선 매매 중에 주로 3일선 매매, 그 중에 이제 테마주들을 이제 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얻어낸 수익률이 연간 수익률이 100%가 넘었던 게 2018년도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매매를 했던 내역을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디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매매를 할 때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원칙 1번은 테마주를 주로 하는 거고요. 이 테마주 중에 대장주를 매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래 대금이 한 700억 이상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을 보고요. 재무적 안정성이 반드시 봐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을 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상한가가 한 개 나오는 것보다는 상한가가 한 두 개 정도 나오는 때 확률이 더 높게 나오는 거를 통계적으로 제가 관찰을 했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좀 손이 좀 안 나가죠. 그런데 이게 상승세가 한번 걸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한번 일단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빠지면 계속 빠지죠. 그죠? 근데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때 요때 이제 올라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요거 이제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이제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하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오징어 게임이 버킷 스튜디오가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그 다음에 숏박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 즉 대장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항상 대장주로 매매를 하게 되면 확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걸 제가 관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급등이나 상한가 이렇게 두 번이 나오잖아요. 이 첫 번째 상한가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두 번째 상한가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였고, 첫 번째 상한가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잖아요. 이때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이제 상따를 하게 되면 요렇게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요 다음날 시가를 잡고 이런 게 조금 힘들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거의 안 하죠. 시가 시작하고 바로 그냥 올려버리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5분 차트를 보고 매매를 많이 해요. 이제 15분 차트에 여기 보면 여기 이평선 초록색 보이시죠? 요거 60선. 자, 15분 차트에 60선. 요때 매수를 많이 합니다. 요때 이제 무턱대고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요때 이제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는 거죠. 지금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한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는데, 요게 60선이 요렇게 초록색 선이 지나가고 있는 요 지점이 매수 포인트인데, 요 지점이 어디냐면 이 전일 상한가가 나왔던 상종가 자리입니다. 자, 이 종가, 시가, 고가, 저가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드렸잖아요. 그래서 3일선 매수 중에 오전장에 30분 차트 놓고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는 5일선과 11선 사이 주가가 올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분 차트를 놓고 60선이 지나갈 때
앞에 지지했던 라인을 찾아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요 구간 수익률이 나와요. 요 구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도구를 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 10% 이상의 상승 구간을 이렇게 준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왜 이 자리냐? 이 자리가 바로 직전에 상한가가 종가로 끝났던 자리죠. 요런 자리가 바로 지지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 오전에 급등할 때 이렇게 팔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하락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이게 상승장이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전고점까지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요런 거는 이제 테마의 강도와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테마의 강도라고 하면 2차, 3차 랠리가 가능한지를 이제 봐야 돼요.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 차트의 1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오징어 게임 하는 거, 게임 하는 그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을 따라 하는 거죠. 따라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설탕 녹여서 이렇게 별사탕 이렇게 오려서 만드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이런 게임 기구가 뭐 30불에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게 없어서 못 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가 이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부작을 만들지, 이제 2탄을 만들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 테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포인트는 이거죠.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던 그 지점을 찾아서 60선이 지나갈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상승폭이 제가 통계를 내보면 적어도 한 7% 정도는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격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이격인데, 고점 대비 이렇게 이격이 있어야 오를 때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을 이렇게 주거든요. 요게 적어도 10 이상의 이격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구를 놓고 이렇게 보면 위에서 빠진 폭이 이렇게 10% 이상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이격이니까 이렇게 10% 이상 나왔을 때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푹 빠지는 게 좋죠. 그리고 오전장에 푹 빠지는 것들은 더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이제 오전장에 이렇게 빠진 케이스고, 여기 이제 지지 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잡은 거고, 오전장에 이렇게 가다 푹 빠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런 애들이 60선 지나가면 요런 지지 라인을 요런 데를 거래량 들어온 지점 있죠. 요런 지점을 찍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전에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훅 빠지는 애들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후장에 있는 것도 꽤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매매 기법의 요지고요. 이런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고 나면 이 종목을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자리를 또 잡고 또 올라가요. 여기도 보시면 요런 지지 라인을 만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고 다시 올리거든요. 그럼 요런 지지 라인들 있죠? 요거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여기 거래량 실린 지점 있죠? 요런 지지 라인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주는 어떤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지지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매매를 하면 요게 3일선과 5일선 사이에서 매매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무조건 3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뺐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비중을 1차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투자하겠다 또는 1000만원을 투자하겠다 했을 때 다 들어가 버렸다 하면 여기서 깨면 바로 그냥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지지라인 잡는 걸 다시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럼 일단 1차로 이제 7%, 그러니까 5% 이상 수익이 나면 실현을 하는 게 좋죠. 7% 이상이나 10% 이상 수익권을 주고 빠지면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매매는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매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지지 라인을 다시 잡아보는 거죠. 요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포인트고, 이 종목 말고 천연가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이거 유튜브에 보시면 지금 가장 핫한 종목도 이 천연가스 관련 종목으로
언급했던 게 있었죠. 요게 어떤 종목이냐면 요겁니다. 요거죠. GSE라는 종목.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아주 이쁜 차트죠. 이렇게 직전에 있던 고점들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리를 잡는데, 이거를 그럼 351선에서 잡아라 하면 도대체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일봉 차트로 잘 안 보이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분차트,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분차트를 보고 이제 잡는 거예요. 자, 요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시가 시작했죠. 요 시가도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60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쌍바닥 만든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상승을 주는 거죠. 자, 요게 시가의 지지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 지점까지 왔을 때 살려고 했다면 이제 안 왔을 거고, 그때 우리가 이제 60선에 요렇게 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60선에 요렇게 15분 차트에 60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사실은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그 자리가 쌍바닥을 만드는 이런 자리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요 구간도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시면 이것도 10% 이상, 11% 이상 수익권을 주고 다시 하락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15분 차트의 60선을 보통은 우리가 3일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3일선에 안 닿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일봉 차트로 보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3일선에 닿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올라갔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3일선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어떻게 많이 오르게 되면 여기 3일선에 안 닿았는데 2, 3일 지나면 이 3일선이 올라와서 닿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기거든요. 자, 요게 이제 3일선 매매라는 것들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꾸준히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런 모든 매매 기법은 100% 맞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손절은 놔야 되고요.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여기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이제 세로닉스나 LNF가 이제 대장격의 어떤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 가지고 또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세로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요 장대 양봉 있죠. 요게 이제 보시면 종가가 거의 이거 상한가네요. 이 상종가가 나왔고, 테마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런 종목들을 3일선에서 잡아보면, 자, 이 종목을 응용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지지 라인 보이시나요? 직전 고점에 이렇게 한번 찍고 올라갔죠. 그럼 요거는 3일선 반등 없이 이렇게 빠졌던 거죠. 요날 장세가 종합지수가 훅 빠지는 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일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약간 밑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15분 차트 놓고 세부적으로 자기가 이제 관찰해 보는 거죠. 자, 아까 일봉 차트에서 봤던 요 자리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 선을 하나 긋게요. 요렇게. 자, 요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요 직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그 근방입니다. 자, 21,400원 기억하고 있다가 분봉 가가지고 21,400원 나와요. 21,400원쯤에 놓고 그 다음에 좀 축소해서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이렇게 그게 여기 보이시죠? 자, 요 지점 근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러면 요 종목은 60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안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60선에 이렇게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면, 여기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깨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요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격이 얼마나 있냐 한번 보는 거죠. 고점 대비 60선까지 이격이 얼마 없죠. 그죠? 6% 정도.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7 정도? 이격이 한 10원 돼야 돼요. 자, 한 10원 돼야 이렇게 툭 튀는 반등을 이렇게 노릴 때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건데, 요 이격이 좀 적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직전에 여기 직전에 만들었던 고점에서 다시 반등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 60선에서 샀다 하면,
자,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빠졌다가 올라가는지를 계산해 봐요. 한 8%죠. 한 10%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아요. 그죠? 추가 매수해 가지고 평균 단가를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승분을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내가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를 한 요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못했다 뭐 바로 직전에서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원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래량 터질 때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주죠. 그 말은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은 위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빠지지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위험해 보이는 듯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으로 위험한 거지 사실은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징이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며칠 쉬어갔죠. 특징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며칠 쉬어가죠. 자, 그런 특징이 있을 거고 또 거래량이 준다는 게 특징이죠. 거래량 주는 요런 종가가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 직전 고점이 있던 자리를 뚫었다면 다시 올 때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곳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 게 351선 매매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항상 잊지 마시고 테마 대장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대장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요런 매매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전장에 또 30분 봉 놓고 또 매매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 유튜브에 요 영상이에요. 요 영상.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고 예, 요 영상입니다. 요 영상. 요 영상에 보면 김형준이라는 프로 트레이더가 쓴 실전 투자의 매매, 뭐 요런 실전 투자의 기술, 뭐 요런 책이 있더라고요. 요 책에서도 언급이 돼 있던데, 요거는 이제 세력주를 매매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세력주 시가가 시작하고 나서 30분 봉으로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나왔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면 거의 다 3일선 매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시장의 매매 기법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종목을 찾아보시고 연습을 해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은 어떤 수학과 같은 정답을 주진 않습니다. 항상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매매 기법들에 의거해서 한번 확률적으로 통계를 적어도 3개월 아니면 1년치씩 이렇게 쭉 한번 내보세요. 지나간 종목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손에 익어서 저절로 이렇게 매매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매매법 3일선 매매로 연간 수익률 100% 이상 수익을 냈던 그런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 주시면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